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명, 조두남, 이흥렬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님,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곡가 김정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복회 변호사는 상근 변호사인가요? 아르바이트고요. 자원봉사 변호사. 자원봉사. 네. 네네. 당연히 뭐 독립지사의 후손이니까 예, 뭐 예.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참, 저도 별 생각 없이 맞다고 그랬네요. 당연하지 않죠. 네. 근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어쨌든 사실 광복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과거 그 일제시대 때 그 활약했던 그 활동에 비교한다면 사실 저희가 많이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는 그 입장에서 너무 참 존경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방송을 기획을 했던 이유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애국지사인 줄 알았고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일파인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방송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도 애국지사의 자손이신 거죠? 예,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죠. 할아버지요. 네. 네. 할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규은 윤기섭 선생이시고요. 네. 1887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보성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그 보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학교에 1회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졸업하자마자 그 저기 정주,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애국계몽 운동을 하시다가 네. 191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국계몽 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중국 만주로 망명을 떠나셨죠. 네. 그래서 그 독립군 양성학교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1919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3,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시다가 1919년도에 상해로 건너가셔서 네.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시정부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임시의정원 의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장 네. 뭐 그런 그 요직을 맡으셨다가 이제 1945년 해방되고 나니까 임정 요인들은 급하게 다 귀국을 했는데 그 임시정부 가족들이 요인 가족들이 한 300명 정도가 당시 그 충칭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300여 명의 가족들을 인솔하는 임무를 맡으셔가지고 반년에 걸쳐서 중국 대륙을 거의 횡단하다시피 하셔가지고 네. 1946년도 초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귀국시키는 것까지로 독립운동을 그 활동을 마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정철승 변호사님이시고 윤기섭 지사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시고요.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는 네, 이제 그러시군요. 따님만 두 분을 두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장녀시고 네. 제가 장남이어갖고 제가 장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그 김정희 선생님, 김정희 작곡가님이시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본인 소개 그리고 단체 소개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작곡가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국악 작곡을 다시 전공을 하고요. 석사에서는 음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에서는 음악 분석 이론 이렇게 해서 조금 소리 좀 크게. 예, 그 한반도의 남북 간의 토속 민요를 전부 분석해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음악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친일 음악가라든지 그 안익태 이국가의 문제점 이런 것에 이제 주목을 하게 돼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하나 이제 시민 운동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9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잖아요. 그 해에 이제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오늘 현재명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명. 자, 현재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뭐 그 전에 좀 일제 시대 때 음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네, 네. 좀 이제 친일을 했는지 그런 것부터 좀 먼저 한번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조금 훑어보고 현재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오늘 이제 털어볼 친일 음악가는 현재명과 조두남 그리고 이흥렬입니다. 이런 친일 음악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냐면 주로 그 단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많이 있었는데 단체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세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요맘때에 어떤 주요 사건 시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죠. 그리고 37년에 중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40년 2월부터는 창씨개명이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한 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 전까지 한반도 전체가 병참 기지화가 됩니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다 전쟁에 징발이 되던 그런 때였죠. 이때에 이제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친일 음악인 단체가 국민총력 조선연맹 1940년에 결성됐고요. 조선음악협회 1941년, 그 다음에 경성후생실내악단 1942년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고만때 전후로 가장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가장 막바지에 올랐을 때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단체로서 조선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에 앞장섰던 단체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1940년 10월에 설립됐는데요. 그 목적이 친일 문화를 확산하고 전시에 동원하는 것을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주요한 활동이 이제 신체제 운동과 관련해서 전시 국민훈련, 뭐 국민동원 이런 거였습니다. 신체제 운동이라는 것이 그 역사 대중 조직 이거를 기초를 그 기초로 해가지고 국민을 통합하고 군부의 움직임을 억제해가지고 근대적인 합리적인 사회 체제를 건설하자 뭐 이런 일본의 정치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고노에 후미마로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1940년에 총리가 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 신체제 운동이라는 것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자, 그때에 중심 인물이 홍남파, 박경호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맘때 그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전함을 헌납할 목적으로 실내 교양학의 밤 이런 거를 열었다고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씨개명에 앞장선 음악인들이 다스미야, 김천애 여성입니다. 김어토, 이인범 이 두 명은 당대에 이제 최고 잘 나가던 성악가들입니다. 그리고 가네야마, 김생녀, 모리카와, 홍남파, 구로야마, 현재명, 뭐 쿠로야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가네시로, 김성태, 다카시마, 고종익, 나오키, 이형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일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네요. 뭐 그로야마 딱 맞습니다. 입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음악협회는 1941년에 설립을 했는데 조선음악계의 신체제 운동 이거를 이제 추진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고요. 주요 활동이 일본 국민가요를 보급하는 겁니다. 이게 뭐 군국가요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주를 통해서 음악 보국 운동. 그러니까 전시에 동원된 병사들을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회를 개최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함이나 비행기를 사는 데에 헌납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고요. 이사가 김관, 개정식, 김재훈, 함하진, 김원복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의원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죠. 홍남파, 김세영, 이해내 사람들 여성인데 숙대 음대 초대 학장이고요. 김동혁, 이종태, 김영환, 김메리는 학교종 작곡가입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예, 맞습니다.
양학계에서 이제 현재명, 이흥렬 오늘 다룰 그 사람들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김천애, 김생력, 뭐 개정식,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개정식은 친일 평론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음악 평론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평론을 통해서 뭐 그 징병, 지원병이라든지 정신대 이런 걸 굉장히 독려를 했죠. 조선학계에서 이제 국학계 좀 말하자면 함화진, 이동백, 박녹주, 정남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함화진은 이황식 아학부 출신의 이제 악사였고요. 이동백하고 박녹주는 판소리 그 전문가들이고 정남이는 그 산조 가야금 산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정남이 씨는 월북을 합니다. 나중에. 아니 근데 일본 국민가요를 보급하는 그런 그 단체에 네.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서 지금 예. 뭘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국악을 안 하기로 무슨 뭐 거기서 결의를 하는 겁니까? 위문 공연 같은 거 할 때에 네. 연주를 하는 거죠. 이 근데 사람들도. 일본은 국민가요를 보급해야 되는데 국악을 연주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가요는 주로 양악계에서 보급하고 이제 위문 공연 같은 거 할 때에는 국악인들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대단히 활발히 활동했던 경성후생 실내악단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태평양 전쟁 진행 중이잖아요. 국민음악 보급 정신대입니다. 이거는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주요한 활동이 이런 겁니다. 뭐 도시의 교화단체, 뭐 농촌, 어촌, 산업지역 이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음악회를 열어서 조선 총독부의 후생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주로 뭐 광산, 공장, 병원, 학교 이런 데에서 위문 공연을 하죠. 위문 공연하고 대표가 김생려였는데 초창기에는 1944년에 개편될 때는 현재명이 됩니다. 창단 멤버에 김성태, 김천애 이런 사람들 들어가 있고요. 개편된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명이 대표 맡으면서 그 다음에 이흥렬, 김원복, 나윤영, 이종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실내악단은 중진 연주가들로 조직된 최초의 그 민간 실내악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역사적 질곡 때문에 최초가 붙는 것들이 좀 다 좀 그 이래요. 최초의 국가는 정식 국가는 대한제국 시절의 그 애국가인데 그거 이제 독일인 에케르트가 작곡했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국악 창작곡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국악 원장했던 그 김비수 씨의 황화 만년지곡 이능화가 작시한 그 친히 가사에다가 노랫말 붙인 거로 공모에 당선된 곡입니다. 그게 최초의 국악 창작곡이에요. 또 최초의 실내악단은 또 이렇게 친히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고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의 질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단체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국민가요, 군국가요 이런 거를 보급하고 또 뭐 지원병이나 뭐 그 이런 그 저기 정신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또 이제 뭐 산업 시설이나 뭐 이거 특히 이제 구수공장 이런데 예서 위문 공연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위문 공연하고 그 다음에 또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모금을 해서 전쟁 물자를 그 구입하는 데에 그 비용을 헌납을 하고 이런 이제 행동들을 했었죠. 음악인들이 의외로 악질들이 되게 많네요. 악질 반역 행위자들이. 네, 많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또 100% 친일파들은 100% 나중에 해방 후에 친미파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저 음악가들이요. 예. 저게 이제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가요? 그거 이제 나중에 수양 동호회 사건 통해서 네. 이제 한번 볼 텐데 처음부터 자발적인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대개는 좀 민족주의적인 이런 입장에 약간 우익 쪽에서 섰던 사람들이 네. 첫 번째로 그 변절하는 계기는 중일 전쟁. 아우 중국도 이기네 이러면서 야 이거 우리 독립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문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거 변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일 전쟁이 1937년이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 예, 마침 또 1937년에 수양 동호회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검거가 되고 대거 검거가 되고 고문받고 이러면서 전향을 하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때에 막 이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독립을 할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
일본에 기대서 그냥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자발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이 뭐 그때 누가 친일 안 했냐? 뭐 총 들고 들이대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제가 만약에 고문당하고 이랬으면 견뎠을까 생각하면 살짝 좀 자신이 없어지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목숨도 바치고 전 재산 다 바치고 이렇게 독립운동하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친일을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독을 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가 바로 현재명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쿠로야마 쿠로야마 샤이민. 샤이민 네. 혹은 뭐 샤이메이 이렇게 이제 발음할 때도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성악가고 또 작곡가고 교육자입니다. 주로 지금 작곡이라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제가 다루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연주보다도 작곡이 더 적극적인 친일이거든요. 그렇죠. 노래가 나와야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되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명곡이라고 기억하는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지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그 작곡가들을 위주로 이제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 그- 앞으로는 네. 일본식 창씨 개명한 이름을 한자로 좀 같이 써주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쿠로야마 샤이민이 현재명에다가 현산제명입니다. 예. 가운데 매산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현산제명. 예, 이제 그, 쿠로야마 현산 네. 그리고 예. 제명을 일본식으로 샤이민 이렇게 한 것 예. 같아요. 그 옆에 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잘 한번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게 확대가 안 되나 보네. 네. 예,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는데. 현산, 검은산 예. 제명 예, 예. 산자 넣어서 이제 현산제명 우리 이제 운으로는 그렇게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2003년에 친일 음악가 그 진상전 할 때에 그때 자료를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작곡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안익태도 마찬가지지만 악기나 기악이나 성악을 하다가 작곡을 합니다. 네. 현재명이 했던 주요 친일 행위를 한번 보면요. 이 사람 이제 대구 출생인데요. 평양 숭실학교 졸업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합니다. 거기서 평양 숭실학교가 지금 있는 숭실대 예, 예. 전신인가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취득 후에 유럽을 거쳐서 1937년 2월에 귀국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귀국하자마자 수양 동호회 사건에 이제 걸리는 거죠. 이때에 이제 그 전향을 하면서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국민총력 조선연맹, 조선음악협회, 경청후생실내악단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송별, 장성의 파수, 정의의 사여 뭐 이런 다수의 친일 가곡들을 작곡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출연자 수익금을 이렇게 일제의 침략 정쟁을 위한 국방 헌금으로 뭐 전부 다 헌납을 뭐 하기로 결의하고 이런 거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민우회라는 데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 단체는 그 수양동호회 사건에 관련자들과 함께 가입하면서 바로 이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전향 선면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친일 행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향 성명서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애국지사 독립운동으로부터 친일파로 전향을 하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건가요? 그렇죠. 나는 이제 친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조선문예회 이게 이제 최남선, 이광수, 김영환 이런 문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데요.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0명이 발족을 하는데 여기에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1938년에 경성음악협회를 조직을 할 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간사에 선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대 음대로 연결이 됩니다. 경성후생실내악단은 이제 1942년에 창립을 했는데 1944년에 여기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친일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해방 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광복 직후에 박경호, 함하지는 이제 국악계 인사죠. 함께 임시정부 및 연합국 황령 준비해 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실행위원으로 활약합니다. 굉장히 변신이 빨라요. 정말 카멜레온이거든요. 보면 그러면서 미군 장병 위문음악회, 조선 독립 축하 대음악회 이런 거를 갖다가 빛의 속도로 막 조직을 합니다. 이게 친일에서 친미로 들어서는 거죠. 이건 이제 현자명 같은 경우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에서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경이 되죠. 네. 그리고 1945년에는 고려 교향악단을 창설을 하는데 이것도 또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입니다. 뭐 최초는 다 친일파들이 했어요. 보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모태입니다. 그리고 1946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초대 음악부장이 되고요. 이게 52년에 이제 그 음악 이렇게 음대가 독립하면서 초대 학장이 됩니다. 현재명이. 나중에 2대 학장은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김성태 갑니다. 서울대 음대 앞에 흉상이 있어요. 네. 아, 지금도 정말. 있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흉상을 보고. 아니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부에서 그 선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0여 명 안에 현재명 씨가 있는데 예. 어떻게 국립대인 서울대에 그 국가 공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흉상이 계속 남아 있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이 바로 친일파의 후손들과 제자들이 그 아직도 위력입니까? 서울 음대에 영향력을 막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학생회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네. 네. 예. 지금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수화된 예, 경향들도 있죠. 특히 서울대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5인 명단에 포함이 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표곡을 한번 보실게요. 다 뭐 알만한 고향 생각. 고향 생각이 저거죠 아마. 해는 져서 어두운데 네네네. 찾아오는 오는 사람 없고. 예. 저게 그 노래는 아마 미국 유학 중에 쓴 예, 노래인가요? 그렇죠. 만든 노래?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조선의 노래 뭐 희망의 나라로 이건 정말 많이 부르죠. 배를 저가자 엄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은 덕에. 예. 지금 너무나 많이 불러서 유감이고요. 나물 깨는 저녁은 네, 저는 희망의 나라로 저 노래가 친일 음악이라는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저건 친일 음악이 아니라 독립을 희망하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을 찬양하는 만주국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그 아직 그 현재명이 본격적으로 그 친일을 하기 이전에 이전이라서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38년도에 전향하고 나서 그때부터 친일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친일에 뛰어들었다고 그랬죠. 예. 저 아까 희망의 나라로는 36년도에 아하. 작된 거고. 31년도 작품집에 31년도. 31년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나물 깨는 처녀도 굉장히 유명하죠. 푸른 잔디 풀이로 봄바람은 불고 다 들어보셨죠? 네네. 아지랑이 산잔이 긴 어떤 날 나물 깨는 처녀는 언덕으로 다니며 뭐 이렇게 산들바람 음악 실기시험도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산들바람이 저희도. 산들 분다 아, 달 밝은 가을밤에 이거고 그 집 앞 오가며 그 집 집 앞을 앞을 지나노라며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재명의 춘향전은 또 한국 최초의 오페라예요. 제가 클래식 작곡 전공할 때 이거를 조연출을 한 적도 있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런 이제 대표곡들이 있는데 저 오페라 춘향전은 해방 이후에 지금 만든 노래인 것 같으네요. 예, 오페라인 예. 것 같으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친일 전에 혹은 친일 후에 그러니까 저기 해방 후에 네. 만들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너무나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작품을 계속 장려하고 권장하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죠. 사실 해방되자마자 예. 그 현재명 씨는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퇴출됐었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해방되자마자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서면서 막 이제 자기 미국 유학 뭐 이런 배경 삼아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또 하고 그 서울대 음대 학장이 되고 뭐 이런 그 우리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어떤 그런 역사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온전한 독립을 못 이루고 있는 거죠. 네. 뭐 사회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현재명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고 그 후로 또 해방 후에 현재명 씨가 또 얼만큼 승승장구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해방 후에 활동 그렇죠. 네. 보시면 그 아까 이제 그 이야기 하다 학술원의 말았네요. 뭐 종신회원이기도 예,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1946년에 서울대학교 음대에 음악부장하고 52년에는 초대 학장 됐잖아요. 그 다음에 65년에 이제 사망 후에 문화훈장을 추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예술원상을 또 받거든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고, 네, 이렇게 서울대 음대 네, 동상이 있다라는 거. 동상이 있고요. 그 이화여대 김환란 김환란도 네. 아직 있고요. 아직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도 어떤 자정 노력이 사실 필요하죠.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 뭐 이렇게 표방을 하는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인데 네. 아직까지도 너무나 명백히 다 행위가 밝혀진 그런 친일 인사들의 뭐 동상이 있고 뭐 기념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고려대는 그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네. 선생 또 사실 그분의 친일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논란이 있고 또 뭐 훈장도 받고 하시다가 또 나중에 서원이 취소됐지만 2017년에 네. 항당연에서 문제 제기해서 서원이 박탈되고 그래서 그 앞에 뭐 인촌로 이렇게 네. 그 이름은 다 이름 붙은 바뀌었죠? 것도 다 바뀌었죠. 그 고대 안에 그 인촌 동상이 있었는데 예. 그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그랬던 걸로 아는데 네. 하여튼 뭐 숭실대에서 안익대 기념관 간판 내리듯이 내리듯이. 차차 이런 그 문제 제기들이 돼야죠. 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요. 지금 저희가 제목도 교과서의 친일파들이고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인지 모르고 애국지사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민족문제연구소나 시민단체에서 친일파들의 작품을 교과서에 실으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네. 많이 사라져 있죠. 네, 그럼요. 네. 이제 그런 문제 제기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희망의 나라로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31년에 발간이 된 현재명 작곡집 제2집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작곡이 된 거죠. 그 전에. 네, 현재명 작곡집 1931년도에 발간된 현재명 작곡집에 지금 제2집에 수록이 된 건데 예. 네, 저 노랫말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노래말을 보시면 이제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가 반도인데 배를 저어서 어디를 건너서 저편 언덕에 가면 거기가 어디가 되느냐. 네. 뭐 이런 그리고 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네. 만주국 세울 때도 일본이 표방했던 바이고요. 네. 오족이 평화롭게 같이 살자 뭐 협파, 오족 협파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이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현재명을 감싸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뭐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만주국 그 설립 당시에 뭐 신동아 그 뭐 이런 정책 이런 거에 합류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 논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본격 친일 이전인데 또 이게 만주사변이 발생한 그 해에 작곡이 됐거든요. 근데 만주사변이 발생한 그 해에는 사실 그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막 희망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만 노랫말 전체를 볼 때에 확실히 좀 그 희망의 나라가 만주국하고 뭔가 뉘앙스가 비슷하다 이런 그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희망의 나라로 나가기 전에 예. 먼저 우리가 독립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 독립을 위해서 뭐 노력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사실 이런 내용을 독립과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독립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음. 우리 민족의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는데 그게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이육사 시인의 시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하고는 뭐 전혀 이정의 다르죠. 뭐 이런 네. 것들도 그렇고요. 뭐 이를테면 또 이상화의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이런 그러니까요. 시처럼 네. 어떤 절박감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전혀 녹아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음악사에서 현재명의 그 비중과 역할이라는 부분을 조명을 해보면 작곡가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성악 전공의 테너였고요. 그래서 뭐 그 자기가 직접 그 뭐 장성의 파수 이렇게 최남선이 쓴 그 노랫말에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그런 장성의 파수 같은 노래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 군국 가요들도 독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적은 수만, 뭐 조선 청년가, 반도 이용대, 지원병 장행가 뭐 어이구. 이런 예. 또 뭐 이런 군국 가요들. 예. 그리고 뭐 대동아를 건설하고 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 이러고 막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징병제 시행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이런 행사들 뭐 연주회들 이런 거 했고요. 예. 그런 그 적극적인 친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성악 전공이었기 때문에 노래도 많이 불렀고 또 이제 우리는 작곡가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행정적으로 아주 뛰어난 음악 행정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서 굉장히 그 서울 음대 학장 이런 거 하면서 교육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국민 개창 운동 뭐 또 뭐 각종 순회 운동 이런 거 하면서 뭐 돈 모아서 저기 전쟁 헌금도 예, 하고. 비용 대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황국 시민 배출을 목적으로 만든 뭐 경성대 하수 뭐 여기 안에 경성음악연구원 이런 걸 설립을 해가지고 후진 양성을 막 해요. 이때의 후진이라는 것은 대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음악가들이거든요. 네. 뭐 김천애, 김생려, 김성태 이런 사람들도 같이 했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서울음대의 모태가 된 거거든요. 경성음악연구원이. 우리가 구구절절 굉장히 그 역사의 질곡이 뼈아프게 남아 있는 정말 국가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래서 이제 이 그 현재명의 해방 직후의 활동들이 굉장히 교육계와 음악계,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도 현재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네. 된다라는 것이죠. 네. 다른 음악가들은 볼 필요도 없이 네. 그 현재명 한 사람만 대표주자예요. 드러내도 네. 이 어떤 그런 과거사 청산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같네요. 가장 잘 나갔던 네. 가장 활발한 친일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그 조두남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조드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명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조두남이라는 사람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있어요. 선구자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선구자는 알아요. 이송정 푸른 소른 이거 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인데 자료화면을 한번 볼까요? 조두남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주요 친일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주로 만주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주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고요. 알려졌군요. 예. 이게 만주국의 예문지도 요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취지에 따라 가지고 일본 중심의 국민음악 창조를 목적으로 만주 작곡가 협회라는 걸 이제 조직을 합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징병제를 찬양을 하고 낙토 만주, 만주가 이제 낙원의 땅이다. 뭐 이런 또 오족 협파, 5개 민족이 뭐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그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 이런 그 내용에 군가풍 국민 가요를 갖다가 작사 작곡해서 보급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해방 후에는 들어와 가지고 마산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비주류예요. 사실은. 서울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었군요. 예, 예. 네. 서울에서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한 자리 제대로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진 가장 결정적인 게 저 대표곡 선구자 선구자. 때문이죠. 예. 선구자 때문인데 이 선구자가 우리가 이때 선구자는 만주
벌판에 말 달리며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하다 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학교에서. 근데 이제 천만의 말씀이고요. 보시면 윤혜영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1933년에 작곡을 했다라고 이제 지금 기록에 나오고요. 이 윤혜영이라는 사람이 뭐 친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낙토만주라는 이 시 자체가 친일 시예요. 만주국을 그 찬양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만주국 닝안협화회, 이게 안녕, 영안이죠. 이런 이제 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44년에 용정의 노래, 다른 말로 이제 용정거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용정의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살짝 바꾼 게 선구자거든요. 그런데 이 윤혜영의 낙토만주에 선구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아닌 만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네. 이때 선구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용정의 노래는 그러니까 명백히 만주국에서 만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칭송하던 뭐 그러니까 독립군 잡던 뭐 토벌 때 뭐 이런 사람들을 선구자로 지칭한 거죠. 근데 해방 후에 조드남이 들어와서 이 가사를 일부 수정해 가지고 선구자로 이제 또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송전 푸른 소로 늙어 갔어도 한 줄 계란 가능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이러면서 이걸 마치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말 타고 다닐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말을 독립운동가는 탈 당시에 형편도 숨어서 못했죠. 다녀야겠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 말 그렇죠. 달리던 말 달리던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예, 독립운동가가 그 될 수 점도 있어요. 지적이 네. 계속 되어 왔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건데 네.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전혀 안 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학교 다닐 예, 때 다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고구려에 말 달리던 기상 뭐 네, 뭐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배웠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 독립군이 말 타고 다녔나 뭐 이런 네. 거 생각했죠. 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표절 의혹까지 나중에 아, 저 생겨요. 선구잖아요. 예. 박태진의 님과 함께라는 곡이 있는데 선구자는 도미솔도 미래도라 이렇게 되는데 박태진의 님과 함께는 도미솔도 미래도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좀 소절이- 비슷한 데가 굉장히 아니 한 소절만 비슷한 게 아니라 뒤에도 비슷한 데가 그래요? 예. 예, 많이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돼서 선구자의 위상이 이제 팍팍 떨어진 거죠. 뒤로 네. 갈수록. 그리고 이제 그 변절의 계기가 됐던 수양 동우회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볼게요. 1926년에 먼저 수양 동맹회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우구락부라는 단체와 같이 통합하면서 수양 동우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심 인물이 이광수, 주요한, 조병옥 이런 이제 문인들이고요. 이때 이제 목적은 이상촌을 건설하자. 농촌 운동 전개. 이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지 동강을 발간을 했고요. 일종의 개봉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단체가 1929년에 흥사담과 통합을 하면서 동우회로 개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독립운동의 색깔을 띤 단체였던 거죠, 이때는. 처음에는요. 예, 예. 근데 이때 당시에 회원이 82명인데 변호사, 의사, 교육자, 목사 등 이제 좀 지식인 위주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이제 1937년, 8년 요맘때에 일제히 검거를 합니다. 이 관련자들을. 181명이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문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강제 전향을 하게끔 하고 일제히 협력을 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 총독부에서. 이때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작곡가 홍남파, 그 다음에 장로구 목사 중에 정인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의사 중에서는 이용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이후로 이광수와 주요한이 극렬한 이제 친일 행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왜 농촌 문열 그 저기 계몽운동 네네. 이런 거 하면서 막 소설 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유정 뭐 이런 예. 소설 썼었죠. 썼는데 이 그 동우회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극렬한 친일 그 분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동우의 사건으로 1937년에 해산을 하는데요. 이때에 재산을 전부 처분해가지고 국방헌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안창호 선생이 바로 직후에 사망을 하시고 홍남파도 이때 고문으로 상당히 몇 년 이제 그 고생을 고생을 하다가. 해요. 고생해서 사실은 홍남파는 그래서 친일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고문 후유증으로 아니 근데 경사를 하죠. 홍남파는 왜 친일 활동을 했는데 끌려가서 고문당해 갖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제 국민 계몽 운동 이런 걸 하다가 네. 이 동우의 사건 때 검거돼서 고문을 받고 예. 전향을 하는 아.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몸이 이제 고문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친일 친일 활동을 그렇죠. 하다가 네. 금방 죽은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안 돼서 41년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친일 활동을 참, 한 셈이죠. 그 몇 년 참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에 그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고문을 하는 한편으로 우리가 중국도 이겼어. 너네 뭐 독립운동하면 뭐 될 것 같냐 이런 회유가 같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거 친일로 문인들도 그렇고 음악인들도 그렇고 이제 돌아선 겁니다. 자, 우리는 시간상 15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쫙쫙 나갈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그 덜 알려졌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했던 특히 교가와 관련해서 했던 사람들을 소개를 하자면 우선 김성태, 네. 가네시로 쇼타이 이 사람 이제 서울 출신인데요. 일본 유학을 했고 아까 말한 그 세계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만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만주의 신경교향악단 이런 데서 활동을 했고요. 현자명에 이어서 서울음대 2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훈장과 뭐 상을 많이 받았죠. 대표곡은 동심초.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아시죠? 만날 날은 아득다 이런 것들 작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동진, 가네모리 히가시부리 이 사람은 평남 안주 출생인데요. 이 사람도 숭실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숭실학교가 숭실중학교도 그렇고 전문학교도 그렇고 평양에 있었으니까 평양 출신들이 이제 거의 이 학교를 갔는데 김동진도 일본 유학을 했고요. 이 사람도 만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바이올린과 작곡을 담당했는데요.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1950년에 이제 전쟁 때 월남을 해서 서라벌 예대 음악과 교수, 나중에 이제 중화대 음대가 되죠, 이게. 그다음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도 하고 경희대 음대 교수, 학장, 신창학계라는 음악가 단체를 만들어서 회장을 하기도 하고요. 신창학 운동 이래가지고 뭐 새로운 노래 만들기 운동 이런 걸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뭐 국민훈장 모란장, 예술원상 이런 것들을 받았고요. 가고파 다 아시죠? 수선아. 그대는 자디찬 의지의 날개로. 저 김동진은 어떤 친일 활동을 했습니까? 그 만주 신경교향악단에서 네. 그 만주 신경교향악단이라는 그 단체 자체가 그 음악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주국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네. 신동아 이거 정책을 함양하는 뭐 이런 단체였죠. 그렇군요. 만주 저분들이 작곡가 다 협회. 친일 인명사전이나 아니면 다 친일 들어가 있어요. 반민족행위. 예. 특히 이 그 지금 말씀드린 현재명하고 김성태, 김동진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이형렬 이 네 명은 대표적인 친일 음악 작곡가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이 쓴 교가가 엄청 많아요. 그 교가 이야기를 이제 한번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교가 이야기를 이응열이 하려면 이응렬을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겠죠? 예. 나오키 오키이치요. 이 그 이응열도 그 굉장히 대표적인 이응열이야말로 교가를 가장 많이 작곡한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과까지 아주 두루두루 예, 섭렵을 아주 뭐 총 했더라고요. 만나해서요. 예. 한번 보실게요. 원산 출생인데 일본에서 유학했고요. 작곡가고 지휘자고 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국민총력 조선연맹, 조선음악협회, 경성우생칠레악단의 대표적인 친일 단체에서 다 활동을 했고요. 해방 후에는 서라벌 예대 교수, 숙대음대 학장, 한국작곡가협회 뭐 이거 만들고 대한민국 예술인 회원이 됐고요. 대통령 문화훈장, 뭐 문화상, 대통령상, 예술원상 이런 거 다 받았고요. 대표곡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저도 어릴 때 무지하게 많이 네. 불렀던 아니, 이 좋은 노래인데 노래가 저런 대표적인 그러게요. 친일파의 노래예요. 아, 네, 정말 예. 참 마음 아파. 진짜 사나이는 저 군가를 얘기하는 예,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형렬이 굉장히 노래 작곡에 뛰어나가지고 아, 섬지박이 여기 다 알잖아요. 엄마가 성군을에 굴 따러 가면 이런 동료도 많이 썼고 진짜 사나이 같은 군가도 많이 썼어요. 사나이로 저 논산훈련소에서 정말 예, 지금도 지겹게 부르죠. 불렀던 노래인데. 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불렀던 노래인데 군대에서.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일파는 친미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권력에 저기 복종하면서 그 이제 반대급부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독재에 부역하고. 예, 부역했거든요. 그리고 이영렬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용조 씨인데 작곡가이고 또 전 한예종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지난 시간에 그 저기 만화가 이야기 그게 네. 엉터리라는 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대충 살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재산 다 바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는 동안 친일 행위했던 사람들 후손이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음. 다 자기 그 친일의 대가로 받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토대로 네. 금수저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빠 찬스 다 쓰는 거죠. 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그 교가 작곡가 4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형렬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138개예요. 아유, 뭐 저렇게 초등학교, 많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해양대는 저 국립대잖아요. 네, 예. 그리고 국립대도 건국대, 있고요. 국민대 그럼요. 뭐.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교가들인가요? 저게? 예, 예.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폐지되지 않았고요. 예, 예. 아직도 바뀌지 않고 지금 예, 예. 계속 예. 저자들이 만든 예. 교가로 부르고 있나 예, 보네요. 네. 아. 그래서 정말로 이걸 계속 홍보를 하면서 각 그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4월에 지금 조사 들어갔거든요. 조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친일 음악 작곡가 교과 사용대기 YTN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서울대부터 숭실대, 성균관대, 국민대 뭐 기타 등등 아. 29개가 됩니다. 대학만. 음. 이영렬 작곡 교가 한번 볼까요? 경기도에만 39개 교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뭐 수원에만 제가 이거 다 입력하느라고 좀 먹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망라하죠. 하하. 경기도 내에 2,4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친일 인물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게 전부 89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이제 조사를 쫙 했었거든요. 문제는 아마 네. 제 짐작으로는 학교가 오래되고 세칭 명문 학교라고 네. 하는 데일수록 저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명문일수록 음. 이름난 작곡가한테 위촉을 했고요. 네. 예.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걸 명예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같은 모르기 경우는 아마 현재명 씨가 초대 음대 학장이니까 네, 예. 아마 음대 학장한테 교가 교과를 만드시오라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뭐 김동진, 김성대, 현재명 이런 사람들도 지금 초중대학교 전부 214곳에서 부르고 있고요. 현재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번 이야기 나왔지만 독립운동가 많이 수십 명을 배출했잖아요. 그런데도 교가는 친일음악가 김동진이 작곡한 거고 성균관도 김창축 선생이 재건을 한 학교인데 교가는 친일음악가 이흥렬 거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교가에 흔히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칠호조의 문제입니다. 이거 국문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이거 우리 전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된 그 논문을 1917년에 발표해가지고 입증을 했는데 이 칠호조는요. 우리 전통 시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주로 어디에 보이냐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지식인들의 작품에 주로 보입니다. 언제 처음 보이냐 하면
최남선의 한양가 1905년 요 작품에서 처음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전 거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최남선의 경부철도 노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철도 창가를 본뜬 겁니다. 그 학도라는 노래 있죠.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벽상의 괴종을 들어보시오. 이게 철도 창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도 7호조로 정확하게 나갑니다. 제가 음원을 준비했는데 조금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본뜬 것이 경부철도 노래입니다. 철도 창가는 그 66절로 돼 있어요. 그 전국에 철도를 놓으면서 철도 영명을 학생들한테 그 기억하게 하려고 만든 노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 일주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때 시대 배경을 보시면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죠. 바로 그 계기로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1920년대. 이때부터 7호조가 갑자기 유행을 합니다. 그전에는 최남선 작품 이외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1920년에 김소월이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하는데 김소월 씨의 굉장히 많은 다수가 7호조입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삼음보 7호조거든요. 접동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그렇고 풀딱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23년에 색동회 여기 이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운동하면서 색동회가 결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윤곡영의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7호조죠. 그다음에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윤석중의 따오기 고드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수많은 그러니까 이것이 미친 듯이 7호조가 막 쏟아지고 여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바로 1920년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문화 정책을 그런 식으로 잡는 거죠. 민족 문화 말살 정책과 동시에. 에이 뭐 그렇게까지 백두대간에 말뚝 박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본 그렇죠. 제국주의가. 그죠? 그래서 이때의 대거 이제 막 생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7호조는 우리 전통시가 예를 들어서 고시죠. 그다음에 가사, 토속민요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박사에서 남북한의 토속민요를 총망라했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7호조에 맞게끔 돼 있어요. 우리말이 되게 단어가 네네. 제자 내자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전통 시가들은 대부분 전부 다 거의 다 4,4,3,4입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고시조 같은 경우 네. 가곡 가사가 가곡 시조가 그렇게 되고 가사들은 그 내방 가사 뭐 저기 그 여성들이 부르던 내방 가사뿐만 아니라 그 수은채재우 선생의 용담 유사 와리자질 아이들아 경수 차서 하였어라 이런 식으로 사사로 딱딱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호조는 우리 전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근거를 대야 돼요. 국문학자들 중에 삼음보,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조는 이음보거든요. 음보라는 것이 이제 단어의 일종의 이제 그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삼음보로 된 고려 가요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고려 가요의 삼음보는 이 그 7호조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7호조가 되냐면 철도 창가를 보면요. 일본의 우선 성균관대 교가 한번 보실게요. 온누리 가장 오랜 배움의 마을 600년 쌓고 쌓은 드높은 학동 이렇게 7호조로 딱 나갑니다. 굉장히 많아요 교가에. 근데 이제 설명드렸듯이 전통 시간에 7호조가 없고요. 네. 고려 가요에 있는 삼음보도 7호조와 다르고요. 네. 자연 발생적인 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의 전통시는 전부 5와 7의 조합입니다. 5, 7, 5, 5, 7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걸 와카, 세도카, 하이쿠 이런 일본의 전통시들이 전부 예외 없이 5와 7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분의 4박자 혹은 4분의 2박자의 행진곡풍의 노래에 맞게 넣으려 그러면 7호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전래동료로 알려진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본의 와라베오타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있잖아요. 그죠? 똑똑 누구십니까? 두꺼 봐 헌집 줄게.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런 것들. 저게 무궁화 다 꽃이 일본 피었습니다. 통이라는 예, 거예요? 예. 우리나라 우리 집에 왜 왔니? 전래동요가 왜 왔니?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어허, 네, 깜짝 놀랐네요. 토속민요에 전래동요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의 전래동요에 대해서는 네, 원래 전래 동요에 대해서는 제가 다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음악 어법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돼야 돼요. 알려져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친일 음악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비판보다 찬양이 많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발적인 반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 음악인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계, 교육계, 정계, 보훈처, 문체부 이런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에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 음악적인 전통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우리가 사실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그런 교과서로 음악을 배워야 됐던 거죠? 전 그것도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친일 행적을 했던 상황에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교과서 편찬은 어쨌든 음악 교과서는 음악인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민특위 좌절됐어요. 네. 친일 잔재 청산이 안 됐어요. 그 후손과 제자들이 기득권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육 과정을 결정할 때에도 그 영향력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정치계나 어떤 뭐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음악 미술, 뭐 문학계 그렇죠. 곳곳에 다 숨어 교육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자신들이 그런 교과서를 편찬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우리 저 변호사님부터. 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우리 방송, 그다음 언론, 교육 이 각 분야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저희가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이 방송을 또 기획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방송을 줄기차게 예. 친일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 예. 네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예. 말씀. 네. 많이 늦었지만 네. 늦었다 해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친일 장제를 청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친일 잔재 청산은 필요 조건이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것에도 노력을 계속해서 같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오늘 또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실들도 좀 있고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친일 장제 청산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 예. 그 일에 가열차게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